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 신동호입니다. 정명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려니까 좀 쑥스럽죠. 아무도 없으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전 아직도 적응 안 되는데 그래도 잘하시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를 믿어라. 예. 또 뭐 학생을 믿어라죠. 예, 예. 그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저는 그냥 위로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믿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모두가 있다. 이런 인정. 믿음, 확신입니다. 주소도 늘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실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이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오랜 동안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학생들이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 늘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저렇게 왜 힘들어할까? 그걸 원인을 분석해보면 실제 언어 능력 같은 경우도 또 영어적인 능력, 수리적인 능력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언어력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사실은 영어의 기본은 사실 문법, 단어, 어휘가 중요하죠. 그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이런 아이들이 실제 영어 성적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친 학생과 거치지 않은 학생의 차이입니다.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책을 제대로 읽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든가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든가 이런 학생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학생들 또 대화를 많이 나눴던 학생들과 또 중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과정 중에서도 점수에 그냥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외우는 암기식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 나갔다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런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한테 왜 영어 성적이 안 나오냐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한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듣기 말하기를 제대로 안 한다면 영어 성적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책 이야기 하십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도 단순히 책을 좀 읽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면 또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작가의 의도라든가 또 사실은 우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핵심어, 주제어, 또 중요 문장이라든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식으로 내용만 훑고 말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영어도 지문 같은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읽어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건 뻔한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좀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입시가 변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고 역량을 키워내자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배워서 우리는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대학 입시도 바뀌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올라갈수록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준비가 안 된 학생들, 학생들한테 억지로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요. 그럼 준비된 학생과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보면, 차이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학교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집안적인 환경에 의해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국어 영어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올라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와서 그걸 자기가 흡수를 하는 거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노력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책을 안 읽고 또 영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따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준비가 덜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준비된 학생과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말씀드렸는데 준비된 학생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좀 우리 멀리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도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타고난 능력은 실제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는다고 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학생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요구해야 되고 학생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또 대학에 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도 우리 자녀를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방법을 좀 바꿔주자. 마치 입시도 바뀌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은 조금 물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야 잘 모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사실 꽤 많이 올라와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믿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믿는 학부모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이 문제를 깨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매일 그렇게 9시, 10시, 11시까지 공부해 나간다면 되게 흥미없는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포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침 대학 입시도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와 정시도 바뀌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수시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7대3 내지 뭐 6대4 정도 수시와 정시 비율이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수시는 재학생의 그러한 전형이고 또 정시는 재수생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사실은 또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마침 정시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 말씀의 요지 중에 알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부가 뭔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물론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아이들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작가가 의도하는 정도 그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단순히 근데 성적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진학만을 목적한다면 사실 이게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읽고 싶었던 책을 좀 읽도록 권장한다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영어 전공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점수에만 좀 덜 노출되고 우선 제가 이전에 영어를 좀 아이들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영어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듣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영어의 기본은 듣기 말하기인데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를 이렇게 시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팝송이라든가 이런 것 식으로 접근하면 좀 재미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약간 뒤로 미룬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또 수학도 그런 면에서 아이들 능력이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성적에 얽매이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럼요. 뭐 교육은 배우는 거니까요. 활용하는 거니까. 마치 대학 입시도 바뀌어 있으니까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아이들 자기소개를 좀 몇 명 도와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보더라도 좀 최상위권도 자소를 자기 거를 표현하지 못한 학생도 있고요. 최하위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위권도 그렇고 하위권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다 성공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네, 하위권도 네. 얘는 못쓸 것이다 했는데 아이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고 니가 한번 끄집어내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 잘 펴나가는 모습을 봤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니 너무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예. 다 끝나서 예.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